할머니가 된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에 미천이 들지 않는 외화벌이 수단이었다고 증언하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하는 할머니들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바깥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지촌 여성 세 번째 기획보도 주하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세월을 보낸 기지촌 여성들이 밝게 살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햇살 사회복지회. 코로나19로 자주 모일 수 없지만 그늘진 할머니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장소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곁에서 20년 가까이 돌봐온 우순덕 대표는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우리 평택시와 이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다 보는구나.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기지촌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3년 6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감감무소식입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과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해야 했던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라고 지칭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으로 표상되는 인력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들이 자발적 성매매를 시작했더라도 정부가 군사동맹 공고화 또는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군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성매매 현장이 있을 필요는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기지 옆에 성매매 현장을 그냥 묵인 방조할 뿐만 아니라 조직화한 국가는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당시의 법으로도 위법한 행위였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상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도 지난해 5월 시행됐지만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기지촌 여성들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기지촌 여성 인권 역사관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아픔의 역사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좀 더 정말 인권을 중시하는 그 평택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평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관을 만든다는 것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데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거죠. 인권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증언과 해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의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동원되고 그다음 착취당했다면 그것은 이제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나약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근현대사적 중요한 역사적 주체다.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로 할머니가 된 기지촌 여성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기지촌 여성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